여러분 지금 자동차 산업에 정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의 가치가 AI 때문에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완전히 재평가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여기는요, 바로 현대차에 대한 아주 충격적인 새로운 가치평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90만 원이라는 숫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이 숫자 90만 원입니다. 보자마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 금액. 이게 바로 교보증권이 현대차에 대해 새롭게 제시한 목표 주가예요. 아니 90만 원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닌 게 기존 목표가에서 무려 38.5%, 거의 40% 가까이 뛴 거예요. 지금 주가랑 비교해도 앞으로 30%는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뭐 단순한 조정 수준이 아니라 시장이 현대차를 보는 눈 자체가 뿌리부터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어마어마한 재평가가 가능한 걸까요? 단순히 차를 좀 더 많이 팔 것 같아서? 에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진짜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건 더 이상 자동차 판매 대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현대차라는 회사 자체의 정체성, 그 근본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자, 이 슬라이드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왼쪽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현대차예요. 그냥 차 만들어서 파는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 즉 OEM이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오죠. 현대차를 이제 피지컬 AI 인프라 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AI라는 두뇌를 담는 뭉체, 즉 하드웨어 플랫폼을 구축하는 기술 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한 문장, 교보증권 리포트에 나온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피지컬 AI 인프라 구축업체. 이 단어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바로 90만 원이라는 숫자의 비밀을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거든요. 아니 근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극적인 재평가가 시작된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 일종의 기폭제가 있었습니다. 그 기폭제는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알파 마요라는 새로운 자율주행 AI 모델을 딱 내놓은 순간 모든 게 바뀐 거예요. 이 기술의 발표가 현대차 같은 회사의 가치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보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왜 많고 많은 회사 중에 현대차냐는 거죠. 보세요. 현대차는 이미 엔비디아랑 엄청 가깝게 협력하고 있어요. 최신 GPU 물량도 확보해놨죠. 게다가 요즘 가장 핫한 SDV,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개발에서도 앞서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 알파마이어 같은 최첨단 AI 기술을 가장 먼저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로 꼽히는 겁니다. 그래서 피지컬 AI 파운드리라는 새로운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반도체 파운드리 알잖아요. TSMC 같은 회사들이 설계도를 받아서 칩을 대신 만들어주죠. 그거랑 똑같아요. AI 기업들이 만든 엄청난 두뇌를 현대차가 로봇이나 자동차 같은 몸체에 가장 잘 담아서 대량으로 생산해 줄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90만 원이란 숫자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교보증권은 꽤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이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 흐름이 딱 보이죠? 작년만 해도 27만 원이었는데 올해 1월에 피지컬 AI 얘기를 꺼내면서 48만 원으로 껑충 뛰어요. 그러다가 아예 계산법을 바꾸면서 65만 원, 그리고 마침내 알파마요라는 결정타를 맞고 90만 원까지 도달하게 된 겁니다. 논리가 점점 진화한 거죠. 이 그래프를 보면 더 확실해져요. 엔비디아 얘기가 나오기도 전인 1월 말에 이미 교보증권은 65만 원을 불렀어요. 다른 증권사들 평균보다 훨씬 높았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한 발, 아니 두 발은 먼저 현대차의 AI 잠재력을 꿰뚫어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냥 숫자만 올린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가치를 매기는 기준, 그 자치를 바꾼 겁니다. P라는 걸 9배에서 11배로 올렸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이 회사는 이제 옛날 같은 제조업체가 아니니까 프리미엄을 줘서 더 비싸게 쳐줘야 해 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물론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겠죠. 앞으로 가야 할 길에는 이런 엄청난 기회도 있지만 당연히 넘어야 할 산, 위험 요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앞으로 이 비전이 진짜 현실이 될지 몇 번의 중요한 시험을 통과해야 해요. 연말에 나올 아틀라스 로봇이 진짜 잘 움직이는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는 제대로 나오는지, 그리고 로보택시는 정말 상용화되는지, 이런 이정표들을 성공적으로 통과할 때마다
이 스토리는 더 단단해지겠죠. 하지만 반대로 이런 리스크들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생각보다 이 AI 사업에서 돈 버는 게 늦어질 수도 있고요. 엔비디아랑 협력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잊으면 안 되는 게 저쪽엔 테슬라라는 막강한 경쟁자가 버티고 있잖아요. 기존 자동차 사업의 수익성도 물론 계속 챙겨야 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 90만 원이라는 목표가는요, 당장 다음 분기 실적이 얼마 나올지를 보고 투자하라는 게 아니에요. 현대차가 피지컬 AI 파운드리라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회사로 성공적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그 미래의 가능성, 그 옵션 가치에 투자하는 장기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결국 이 현대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회사의 주가 얘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AI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모든 전통적인 제조업체들이 어떻게 진화하고 변신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청사진,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청사진이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앞으로 우리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